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쌤 법선생TV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소송이 얼마나 걸리느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참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이 부분 좀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 이 영상 마련했습니다. 먼저 상속소송의 유형을 보면은 보통 이제 상속소송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이 있고요. 그 외에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 있는데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면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참칭 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거짓으로 상속인이다라고 하는 외관을 가진 자에 대해서 그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라서 이 두 소송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소송에 대해서 먼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을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그 대상에서 이제 먼저 차이가 나는데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망인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망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 남아있는 재산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유류분 소송은 상속인이나 또는 제3자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그러니까 원래 법정 상속분의 자녀 같은 경우는 2분의 1도 못 받았을 때 그 이미 받아간 재산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이제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유류분 소송은 역시 그 증여받은 사람 또는 유증받은 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분할 심판은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처리하게 되고, 유류분 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처리합니다.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비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소송은 흔히 얘기하는 저희 소송이라고 얘기하고요. 비송, 소송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일단 비송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의 형성이나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의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이고,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어떤 대심적 구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정하는 사건.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서로 싸우는 사건이라면 비송 사건은 어떤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법원이 재량적으로 좀 조정을 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어서 결국은 이런 비송 같은 경우는 비공개이고, 여기 보면 뭐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 편면적 구조 나와 있지만 결국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준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민사소송은 공개가 되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즉 내가 주장한 것만 판단을 해준다. 뭐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대심적 구조라는 거, 이런 간단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속소송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은 두 개가 보통 같이 진행이 되지만 유류분 소송에서는 남은 재산을 먼저 배분을 하고 와서 그래도 유류분이 부족하면 그때 판단해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개 소송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 유류분 소송은 추정이 됩니다. 연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결정되는데도 1, 2년이 걸리는데 뭐 1년 걸렸다 치면 그때부터 유류분 소송이 다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이 유류분 소송의 성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대상인 그 망인의 재산이 처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다툴 때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대상은 망인의 지금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예금 등이 대부분일 텐데, 이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예금이나 부동산을 상속인 중의 1인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빼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픽스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요인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해서 좀 재판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런 요인이 좀 있고요. 그리고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 재산을 파악하는 기간이 좀 오래 소요됩니다. 간단한 것들은 좀 일찍 끝나기도 하지만 뭐 각종 부동산에 대한 사실 조회나 특히 이제 계좌 거래 같은 거를 조회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기간에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조회 신청하고 1차만 할 수도 있고 2차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기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증거에 의한 그 재산 파악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감정 신청도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상속 소송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라는 점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 상속 소송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조정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형식적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뭐 두세 달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간혹가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장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는 한 6개월 내외 정도 걸리고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사후에 기일이 진행되고 또 각종 사실조회를 몇 회 진행하는가 또 상속재산 분할 심판 결정일을 고지를 하지 않는 등 상속소송이 상당히 길게 늘어지는 요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심판 결정일은 고지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보통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유류분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일을 언제 선고하겠다고 지정을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그 심리라고 합니다. 심리가 종결되고 언제 선고하겠다라고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판결 선고일까지 길게는 뭐 8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쨌든지 이 다른 민사소송보다는 상속소송이 오래 걸린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속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요.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상속소송 분쟁이 생기고 소송에 임하게 되셨다면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시지 마시고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시간을 갖고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기간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마련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